2018년 전기기능사 3회 전기기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고요. 뭐 기획 효율 계속 많이 나왔죠. 그냥 간단하게 앞에서 여러 번 썼으니까 효율 이제 이탈하고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을 하고 기본적인 이제 효율은 이제 입력분의 출력에다가 이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데 이제 발전기의 경우에는 이제 혹은 발전기나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조금 더 중요하죠. 발전기나 아니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더 중요하니까 식을 이제 출력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력을 기준으로 이제 식을 쓰시면 되는데, 입력과 출력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발전기나 변압기 같은 경우에 규약 효율을 물어보면 입력 대신에 이제 출력 더하기 손실 이제 요걸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동기에 대한 거라면 입력이 더 이제 중요하니까 입력을 기준으로 해서 빼면 되죠. 입력에서 손실을 빼면 출력이니까 출력 대신에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1번은 답이 전동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입력을 기준으로 해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22번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렬 운전을 할 때에 변압기를 그 발전기 두 개를 이제 같이 병렬 운전을 할 경우에 이제 발전기가 이렇게 이제 병렬 운전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병렬 운전이 되는 경우에 이제 어느 한쪽 발전기의 기전력이 이제 높아지면 여기 이제 부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어느 한쪽 발전기의 기전력이 높아지면 이쪽으로 부하가 다 쏠려요. 얘는 이제 거의 필요 없게 돼 버리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부하가 조금 이제 불평형이 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쏠리더라도 이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균합선이라는 걸 설치해서 병렬 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답은 1번이고 23번 이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얼마일까요? 네, 2니까는 몇 도겠어요? 2니까 1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니까 150도. B죠? 1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암기하기 좀 이제 연관을 해서 하자면 F는 5죠. 5. 그러니까 5가 들어가겠죠. 5가. 얘는 이제 155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150도냐 155도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F종이면은 5가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H종. H종은 이렇게 하면은 얘가 H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8이죠. 8. 그래서 180도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A하고 F하고 헷갈리시면 혼동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A는 105도고 F는 155도니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다. 뭐 자주 보면은 뭐 금방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 인버터의 스위칭 주기가 1ms면 주파수가 몇 헤르츠냐? 네, 주기하고 주파수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주기하고 주파수는 서로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네. 주파수 역수죠. 주기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요 개념을 이제 다시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주기분의 1이 이제 주파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1m니까는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헤르츠가 되냐면 1000헤르츠가 되겠다. 좀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뭐 하시면 되고, 동기조산기로 부적 여자를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기조산기는 뭐냐면 동기전동기예요. 동기조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는 이제 동기전동기죠. 동기전동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억하실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V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위상 특성 곡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겨서 이제 V 곡선이라고도 하고 이제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전기자 전류고 얘는 계자 전류죠. 그리고 전기자 전류를 최소로 해서 운전을 했을 때에 동기 전동기는 역률이 1이 됩니다. 자, 요걸 이제 놓고 이제 역률이 1인 상태에서 얘를 이제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죠. 계자 전류를. 저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면은 이 전동기의 역률이 어떻게 되냐면 진상이 됩니다. 여기 역률이 1이니까 1로 가면 진상. 그리고 계자 전류를 감소시키면 얘가 지상이 되죠. 역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출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V곡선은 이제 위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이제 동기 전동기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동기 조산기에서도 요거를 사용하죠. 조산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진상이나 송전솔로의 진상이나 지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상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동기 조산기죠. 그래서 뭐 콘덴서를 달면은 뭐 이제 진상 성분에 대한 그리고 뭐 리액터를 달면 그죠. 콘덴서를 달면 지상 성분에 대한 걸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고 리액터를 달면은 이제 뭐 진상에 대한 걸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이제 뭐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동기 전동기는 지상하고 진상은 모두 이제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특성이 있다더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동기 조산기를 부족 여자로 운전할 때 그러니까 이쪽이죠. 부족하게 운전을 한 거죠. 여기서 부족하게. 그러면 지상의 개념이니까 리액터로 작용을 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리액터, 콘덴서 뭐 그 적어요. 얘는 콘덴서고. 진상 성분이니까 얘는 리액터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더라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다음 문제 26번. 무슨 전동기냐면 유도 전동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얘가 이제 어느 파트에 속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기기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류기 아니면 동기기 아니면 변압기 아니면 유도기. 대충 이 정도죠. 물론 이제 그 정류기 이제 문제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몇 파트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류기에서의 속도와 뭐 동기기에서의 속도나 아니면 유도기의 속도가 시기 다 다르니까 어떠한 기기인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를 일단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고요. 얘는 뭐 어떤 기기냐면 유도 전동기라고 나왔어요. 유도 전동기의 효율이 어떻게 될까요? 변압기가 아니고 유도 전동기의 효율인데 유도 전동기의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1- 슬립으로 구하는 거죠. 입력분의 출력인데 저번 뭐 2회인가 뭐 아마 이거 정리를 했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슬립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슬립이 있으면 좋은데 슬립이 안 주어졌어요. 그럼 슬립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슬립을 구해야죠. 슬립은 어떻게 구해요? 회전자계 혹은 동기 속도죠. 회전자계 속도에서 전동기의 속도를 이렇게 빼서 나누면 이게 슬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자계 속도와 전동기 속도가 있는가를 봤더니 전동기 속도는 나왔어요. 720이라고 나왔는데 회전자계 속도가 없으니까 또 구해야죠. 여기서 이 회전자계 속도는 동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극수에다가 120의 주파수 F 이렇게 구하는 거죠. 기능사스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극수가 몇 극이냐면 8극. 그렇죠? 주파수가 몇 헤르츠냐? 50헤르츠다 이런 거죠. 그러면 회전자계 속도가 이제 얼마만큼이 되는 거냐면 얼마인가요? 750 RPM. 그럼 750 RPM을 이제 어디다 대입을 하시는 거냐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죠. 여기다가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전동기는 속도가 몇 RPM이라고 했냐면 720 RPM. 이렇게. 그러면 요걸 계산기에 누르시면 되죠. 계산기 누르실 때 요거 위에 부분 가로하시고 가로하기 싫으신 분은 빼기 먼저 하시고 나누기 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슬립이 얼마가 나오냐면 0.04가 나온대요. 그럼 다 구했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를 어디다 대입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결과적으로 효율은 1-0.04니까 0.96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퍼센트로 물어봤네요. 값으로는 이제 0.96이고 퍼센트로 물어봤으면 이제 곱하기 100만 하면 되는 거니까 96% 이렇게 풀면 되죠.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걸 물어봤느냐, 이제 거기에 따른 식이, 그러니까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거를 구하기 위한 식을 또 이것도 바로 못 구하면 또 그걸 또 유도하기 위한 식을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복잡한 문제들은. 그래서 26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 27번. 전기자 전원전압으로 일정 유지하고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자석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는, 그러니까 계좌 전류를 조종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답은 뭐겠어요? 계좌 제어법이겠죠. 다른 말로는 정출력 제어법. 거기 나오는 4번이 전압 제어법인데 전압 제어법은 다른 말로 정토크 제어라고 하죠. 뭐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압 제어가 있고 계좌 제어가 있고 원래 저항 제어도 있긴 한데 얘는 이제 효율이 별로 안 좋아서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전압 제어 아니면 이제 계좌 제어인데 전압 제어를 다른 말로 정토크 제어다 이렇게 부르고요. 토크가 일정한 제어다. 계좌 제어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정출력 제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전압 제어에서 이제 많이 시험에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워드 레오너드. 그리고 여기다가 플라이 휠을 단 1근화 방식. 이게 이제 전압 제어. 이게 이제 종류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가장 시험에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거 비중을 따지면 이제 워드 레오너드가 시험에서 원래는 제일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라이 휠을 단 1근화 방식도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오고 이제 뭐 그런 편이죠. 그래서 뭐 이러한 속도 제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번. 급정지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전제동이죠. 역상제동. 그렇죠?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게 선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잖아요. 선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데 뭐 RST라고 하면 선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선 두 개를 이렇게 교차를 해서 연결을 하면 하나는 그대로 두고요. 하나는 그대로 두고 두 선만 바꾸면 이제 회전자기가 반대로 형성이 되면서 이제 전동기가 이제 급제동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더라. 이제 뭐 그런 겁니다. 나중에 기능사 실기 가시면 이제 직접 작업하는 것 중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시퀀스 중에. 하여튼 뭐 그건 그때 가서 보시고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29번.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주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동기기는 특성이 뭐냐면 동기기에서의 사용하는 이 동자가 무슨 동자면 같을 동자죠. 이건가? 아니다. 아이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같을 동. 이거 맞나요?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어제 동기기는 같다라는 뜻이야. 같다. 뭐가 같냐면 속도가 같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속도가 같은 기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하가 걸리든지 걸리지 않든지 항상 속도가 일정하게끔 유지가 되는 기기가 동기기죠. 근데 여기서 난조는 뭐냐면 부하를 걸게 되면 속도가 부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도는 거에 부하가 딱 걸렸으니까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좀 떨어져요. 근데 속도가 떨어졌다가 동기기이기 때문에 속도는 계속 이 동기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속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는 다시 이제 원 상태로 올려야죠.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딱 올렸을 때 원래의 그 동기 속도에 딱 맞아서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그렇지 않죠. 뭐 관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가 바로 전격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쭉 좀 지나가요. 그럼 또 이제 높아졌으니까 다시 좀 떨어지겠죠. 또 한 번에 잘 못 멈추니까는 또 증가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쳐요. 이런 게 난조죠. 이제 그러다가 이게 심해지면 이제 탈조해서 전동기가 이제 멈추기도 하죠. 저기 이제 난조고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회전자에다가 이제 단락건선 같은 걸 감죠.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제동건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되는 에너지를 이제 열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소모를 시켜서 이렇게 난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그게 뭐냐면 제동건선입니다. 그래서 난조, 제동건선 이렇게는 기억을 쌍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기에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였죠. 30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의 어쩌고저쩌고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정류에 있어서 정류회로 다이오드 같은 거 이제 달아서 하나를 다느냐, 뭐 두 개를 다느냐, 네 개를 다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정류에 대해서 이제 반파 정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파 정류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반파 정류는 전파의 반이죠. 반파는 이렇게, 전파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반파죠. 전파죠. 그래서 반파보다 전파는 이제 2배예요. 그래서 반파일 경우에 반파되어져서 나오는 전압, 직류값이죠. 그 값은 시료값의 0.45배. 혹시 전압 강화가 있으면 전압 강화 빼주시고, 요거의 2배니까 전파일 경우에 정류되어서 나오는 전압은 0.9의 시료값에 마찬가지로 전압 강화가 있으면 이렇게 전압 강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평균값, 그쵸? 정연파의 평균값, 정연 반파의 평균값, 그거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파이분의 최대값 뭐 이렇게 해서 그 구하는 그거를 파이분의 루트 2를 하면은 걔가 0.45가 나오니까 그런 거랑도 이제 좀 이제 연관을 해서 기억하시면 문제를 볼 때 좀 편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문제는 이제 부하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류가 얼마냐? 근데 뭐 전류 구하시는 거는 오음의 법칙 많이 뭐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직류전압 구하신 다음에 이렇게 저항 나누면 되는 거죠. 전류 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저항은 얼마냐면 부하 저항이 10. 그럼 전압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반파라고 했고 전원 전압은 200이라고 했고 전압 강화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200만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90. 그쵸? 요거 2배니까 90. 그럼 여기다가 90. 그럼 전류는 9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2번이고. 네, 뭐 가끔 나오는 이제 그런 문제고요. 반파 종류와 전파 종류에 대한 식. 정류기에서의 계산 문제는 거의 이제 요거면 끝나요. 다른 부분은 거의 없으니까 사이리스터가 나와서 위상각까지 대입하는 문제는 기능사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31번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저 여러 번 했었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뭐였어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빵 이름이랑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크, 위, 주, 파, 상, 그쵸? 크루와 상. 그래서 크, 위, 주, 파, 상.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잘 해두셔야 되는 부분은 크기가 다른 경우와 위상이 다른 경우, 그렇죠? 그래서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냐면 무효순환 전류, 그렇죠? 위상이 다른 경우에는 동기화 전류 혹은 이제 유효순환 전류.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니까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조건이 아닌 것은 이건 이제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다 같아야 됐는데 1번에 보시면 파형이 작을 것 했으니까 그거는 필요한 조건하고는 이제 무관하죠. 파형이 같아야 되는 거죠. 나머지 세 개와 마찬가지로 위상도 같아야 되고 주파수도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크기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전기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차동 계전기죠. 보통 이제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위한 거는 이제 삼형제가 있죠. 부울지랑 비울 차동하고 차동 계전기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번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2차 저항 기동법은 이제 권선형에서 사용하는 거죠. 농형은 막혀 있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저항을 달기가 어려워서 2차 저항 기동법은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권선형을 이제 보통 사용을 하죠. 그 2차 저항 기동법은 권선형에서 사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농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뭐 Y델타 기동법 이런 거 시험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뭐 전전압 기동 같은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최초의 기동 시에 기동 전류가 커지면 기계의 부담이 커지니까 전압을 떨어뜨려서 이제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이제 같이 감소시켜서 기도의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기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기동법이 아닌 것은 2차 저항 기동법. 34번 문제입니다. 34번 문제 보시면 동기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직류기에서도 전기자 반작용이 있고 동기기에서도 전기자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파트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인지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얘는 이제 동기기라고 그렇죠? 동기 발전기라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동기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지상일 경우에는 감자 작용을 하고 진상일 경우에는 증자 작용을 하죠. 이제 부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전기자 반작용 작용이 달라지는데 동기 발전기일 경우에는 지상일 때는 감자, 진상일 때는 증자예요. 개념이 비슷하죠. 지상이면은 줄어드는 거고, 느린 거니까는 줄어드는 거고, 앞서니까는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이 개념은 이제 괜찮고, 얘가 만약에 발전기가 아니고 전동기다. 이럴 경우에는 지상일 경우에는 증자작용을 하고 진상일 경우에는 감자작용을 하죠.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좀 특성이 반대예요. 회전 방향도 반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이 이제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는 느린 게 작은 거고 앞서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발전기는. 근데 전동기는 이제 반대죠. 증자, 진상일 때 감자. 그러니까 둘 다 암기하기 좀 어려우시면은 전동기는 빼고 발전기만 외우세요. 그리고 전동기는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발전기일 경우에는 지상 감자, 진상은 증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아니고 그림으로 조금 암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증자, 여기도 증자. 그렇죠? 그래서 지상일 경우에는 감자, 진상일 경우에는 증자. 얘는 진상일 경우에 감자, 지상일 경우에 증자. 뭐 그림으로 암기하시려면은 이렇게 하시고 아니시면 이렇게 그냥 개념이 유사한 쪽으로 해서 발전기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전압이 기준일 경우에 그러니까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위상이 느리냐 빠르냐 이제 그걸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문제에서는 34번에서는
무브와 전압보다 뒤진이죠. 예. 그래서 동기 발전기에서 90도 뒤진 거니까 지상이죠. 그렇죠? 예. 느린 거니까 그 경우에 전기자 반작용은 이제 감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35번. 전동 발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동 발전기는 이제 전동기하고 발전기를 기계적으로 연결을 한 거죠. 예, 옛날에 무슨 연구기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발전기에서 발생한 전동기를 발전기에서 발생한 전기를 이용해서 전동기를 회전을 시키고 전동기가 회전이 되니까 다시 그걸로 발전기를 기동을 시키는 어떤 그런 연구기관 같은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뭐 손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가능은 하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모양이죠. 전동기하고 이제 발전기를 기계적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 경우에 계자 저항기의 저항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전동기가 있고 이 전동기로 이제 발전기를 돌릴 거예요. 전동기는 어떤 게 좋을까요? 전동기는 전동기는 적은 속도에서 큰 토크를 발생을 시켜서 기동을 시키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전동기를 처음에 이제 기동을 할 경우에는 적은 속도에서 큰 토크 값을 가지고 전동기를 기동시키면 좋아요. 발전기는 이제 필요 토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발전기를 돌릴 때에 이 발전기를 돌릴 때 필요한 토크에 대한 값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얘는 적은 게 좋죠. 그래야지 적은 힘으로 발전기를 잘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필요 토크가 작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유기기전력이 작다라고 하는 말과 이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기기전력이 적어야지 필요 토크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동기서부터 보면 속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물어보는 게 계자 저항기의 저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자속과 이 속도와 토크에 대한 관계 또 이 자속과 유기기전력에 대한 관계를 보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속을 발생을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계자 저항값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오는 요 자속과 속도와 토크 혹은 유기기전력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속도는 보면 직류기입니다. 직류기에서의 속도는 자속하고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직류기 기본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속도는 자속하고는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고요. 토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토크는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직류기에서의 토크는 2파이 A의 피자 파이의 전기자 전류니까 나머지가 다 일정하다라고 보면 자속하고 토크는 이제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발전기는 어때요? 발전기는 요 유기기전력하고 자속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A분의 피자 파이의 60의 전기자 전류니까. 그죠? 그래서 속도는 반비례, 토크는 비례, 전압은 비례. 그렇죠? 그럼 일단 전동기의 계자 저항값은 어떻게 놓는 게 좋을까요? 속도는 작고 토크는 큰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도를 작게 하려면 얘는 자속은 큰 게 좋죠. 그렇죠? 자속이 커야지 속도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속이 커야지 토크가 커지니까 자속은 큰 게 좋아요. 그렇죠? 자속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계자 전류, 자속하고 계자 전류는 비례하니까 그럼 얘도 큰 게 좋은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 계좌 저항값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잘못 본 거 아니죠? 그쵸.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니까 전류하고 저항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네, 반비례하니까 계좌 저항은 작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전동기에서. 전류는 저항하고는 반비례하는 관계죠. 오음의 법칙이니까. 그럼 전동기는 계좌 저항을 작게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발전기는 필요 토크가 적으려면 유기기전력이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자속이 작아야 되겠죠. 그럼 계좌 전류는 작은 게 좋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아니고 계좌 저항값이죠. 그쵸? 계좌 저항값이니까는 얘를 이제 적게 하려면 요거는 큰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는 계좌 저항값을 작게, 발전기는 계좌 저항값을 크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35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단락비가 큰 기기는요. 단락비가 큰 기계는 우리가 보통 철기계라고 하는데 철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기전력이 큽니다. 그래서 계좌의 기전력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자에 대한 기전력이 작고요. 따라서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전기자 반작용도 영향이 이제 작아진다. 그런 특징이 이제 단락비의 큰 기계에 있어요. 그래서 36번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이 되죠.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나머지 이제 그 단락비에 대한 설명들은 이제 밑에 풀이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유의 열화 방지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이제 부싱이죠. 부싱은 이제 그 변압기 안에 내부에서의 전원을 밖으로 뽑아냄에 있어서 애자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부싱이죠. 그건 이제 그 열화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열화랑 가장 관계가 있는 거는 컨서베이터죠. 그래서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에 공기하고 이제 이 기름하고 이제 기름이면 공기하고 기름하고 직접 맞닿지 않도록 중간에 이제 그 완충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컨서베이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흡습기가 있죠. 브리더라고 하는 거, 호흡기.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질소 같은 거 채워 넣는 거고요. 대충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좀 이상하네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마 저희 책에 보면은 컨서베이터에 대한 자세한 뭐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그린 그림 뭐 그냥 개념으로 한번 보시고 빨리 지워야지.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어 정류기의 용도는 정류라고 하는 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화하는 게 정류죠. 정류기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이제 정류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컨버터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있고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게 있죠. 물론 이제 직류를 직류로 다시 뭐 변환하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걸 이제 우리가 컨서베이터라고 하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를 이제 인버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억이니까 얘도 기억,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콘서베이터 기억이네, 교류 기억이죠. 예. 그래서 콘서베이터는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답은 3번이고 39번은 넘어가고요. 이건 기기 문제는 아니고 편집하다가 약간 조금 이제 페이지 정리하느라고 좀 바뀐 것 같은데, 넘어가서 40번 문제 볼게요. 팝건의 경우에 이제 전기자 병렬 회로수는 얼마냐? 뭐 이제 풀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는, 팝건의 경우에는 병렬 회로수가 항상 2개다. 중권은 극수랑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번에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부하용률은 뭐 유도가 돼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유도되는 과정을 보실 건 없으니까는 답이 2번이다라고 이거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3회 기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